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J CGV입니다. 일단 CJ CGV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두 번 정도 공개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올해 2월에 처음으로 좀 분석해드렸었죠. CJ CGV 살아남으면 모든 것을 가질 것. 중국 역대 최대 관람.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렸었고 그 당시에 가격이 28,900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이 32,000원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올랐죠. 2월부터 지금까지 한 20%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2021년 8월이면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CJ CGV 턴어라운드 임박 망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그 당시에도 한 3만원대에서 355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한 6%,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매우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CJ CGV를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라던가 그런 관점에 비해서는 꽤나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 때에도 CJ CGV가 만약에 재무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그때 주가는 CJ CGV가 재무적인 이슈로 인해서 혹은 코로나의 그런 연장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꽤나 팽배했었던 주가였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바라볼 때, 이 기업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망할까? 정말로 파산할까? 정말로 상폐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재무적인 부분은 전 영상에서 그리고 전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무적인 의견을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CACV를 바라보면서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 앞으로의 실적이라던가 혹은 사람들의 심리에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돌아서야지만 결국 CJCV의 영업 활동도 정상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290%, 288.7% 폭증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폭증한 거예요. 물론 영업이익은 그대로 적자였지만 매출액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터키라던가 중국, 베트남 이쪽에서의 그런 영업 활동이 꽤나 자연스럽게 좀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중국은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의 역대 최대 매출을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CACV를 내수 기업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관람 상영관 수만 본다면 해외 관람 상영관 수가 몇 배로 더 많습니다. 국내 대비해서 몇 배로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 영업이 위주로인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비용에 대한 그런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턴어라운드라던가 영화 산업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을 좀 먼저 보면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1차 접종 기준으로 66% 이상이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이고 정부에서 밝히기를 이번 주까지는 예약자를 보았을 때 70% 이상은 백신 접종이 확실해진다. 이거는 미국을 뛰어넘는 겁니다. 거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백신 접종을 맞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CJ CV가 이를 모를 리가 없죠. 올해 하반기에 3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CACV가 대규모 채용을 합니다. 대규모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CACV를 분석해 드릴 때마다 키오스크가 상당히 늘었고 직원 수가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티켓 가격이 알게 모르게 계속 올랐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티켓 가격이 10,000원일 때에도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렸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나 많았지만 지금 가보면 평일에는 13,000원이고요. 주말에는 14,000원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가장 많은 비용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대폭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진행된다면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 예상을 더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극장에 대한 이제 강제 셧다운이 대부분 종료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전 세계에서도 이제 영화관 상영관만 본다면 CACV가 거의 탑티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그런 매출이라든가 해외에 대한 그런 코로나 이슈가 과연 어느 정도가 종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역시 터키죠. 터키에 이제 대규모 적자가 나면서 그리고 터키에 대한 투자금이 완전히 좀 안 좋은 그런 투자처가 되면서 상당히 힘들었지만 3,500억 정도가 결국에는 그냥 공중분해가 된 것이 아니라 SPC의 지분을 49% 정도 가져오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핵심만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환가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픽싱 조항이 없죠. CACV는 리픽싱이 없습니다. 리픽싱이 뭐냐면 최초의 전환가액보다 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조정가액을 더 낮추는 거예요. 상당히 주주 친화적이지 않죠. 주주 반친화적인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 CACV는 리픽싱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환가액이 26,600원대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CACV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26,600원을 하회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전환 사채가 발행이 됐던 것이고, 참고로 CACV에 대해서 이제 유상증자라던가 아니면 뭐 감자라던가 이런 재무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장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팽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당분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해서 CACV가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현금 확충만 1조 원은 넘었습니다. 1조 원을 넘길 정도로 현금 확충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 CACV가 조만간 머지않아서 유상증자도 할 것인가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이제 재충전한 상황이고 매 분기마다 지금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매 분기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이제 적자가 나더라도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확연하게 적자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3분기에는 거의 없어요. 적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슬슬 시장에 좀 퍼지면서 언제나 실적보다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슬슬 조금은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슬슬 관심을 가질 때도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분석해드릴 때보단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꽤나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저는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가 내년부터는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코로나 전에 그런 주가는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해외에 대한 투자라던가 영화 티켓 가격의 인상이라던가 인건비를 대폭적으로 줄인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업 실적이 전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CJCV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이 원래는 거의 정직원과 같은 그러니까 풀타임이었죠. 최근에는 이 파트타임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알고 있고 특히 이 청소를 하는 부분에서도 원래는 3명 정도, 2명에서 3명 정도가 청소를 했다면 이제 1명만 한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바람을 통해서 쓰레기를 모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 관련 그런 인터뷰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전과 같이 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못 받고 있고요. 이번에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이 나서는 것도 그 전까지 너무나도 많은 인력을 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적인 채용인 것이지 전과 같이 인력을 대규모로 뭐 인력까지 써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비용이 그 전과 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실적이 전과 같이 좀 증가한다면 저는 꽤나 좀 서프라이즈한 영업이익이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모가디슈라던가 아니면 더 스쿼드 사이드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베놈이라던가 뭐 007, 이터널스, 매트릭스, 킹스맨, 스파이더맨 이런 이제 대작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화들이 올해 안에 이제 개봉이 되는 것이고 저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서 다시금 이제 촬영 현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텔레그램방에서도 가끔씩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오히려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영화의 대작들이라던가 혹은 넷플릭스 시리즈에 대한 대작 시리즈들이 다시금 우리들 눈앞에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화 현장에 다시금 돌아오고 있고 돈이 다시금 금융자산에만 이제 섞여있던 돈들이 이제 시중으로 풀리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컨택트 관련된 기업들도 핵심 소비재에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JCV 그 영화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